안녕하세요. 춘분을 지나 찾아온 전지적 AI 시점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들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3월 21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여부나 바이러스 검사와 무관하게 입국일부터 7일간 자가격리 등을 시행했던 방침이 철회됩니다. 이에 따라 출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검사 결과와 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이 있다면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벌써부터 항공권 판매와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이 껑충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에 여행 관련 업계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고 있네요. 이와 더불어 올림픽 이후 뒤늦게 경제 개방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 4위 항구인 심천항이 위치한 심천을 봉쇄하면서 2차 물류 대란과 그에 따른 해운운임 상승을 우려하는 관측이 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철도 및 항만의 불안 요소도 단기적으로 운임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운임은 해운업계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해 고운임의 수혜를 톡톡히 봤던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2분기 호재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2월 2주차에 이미 소개해드렸던 코덱스 운송 ETF 리포트를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기대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3월 18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해운, 항공, 물류 기업들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 HMM, 한진칼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운송 ETF의 지난주 주가는 6,300원을 기록했고요. 상승 기업은 9종목, 하락 기업은 2종목으로 나타났네요. 최근 글로벌 이동량 증가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 단기 고유가에 따른 비용 우려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정 점수는 9점으로 중립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운송 ETF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의 기업도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에 접어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 기대감과 함께 지난주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정규편으로 편성한 하와이 여행 상품이 1시간 만에 약 90억 원어치가 팔렸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아시아나항공의 반등세에 힘을 실어주었네요. 대한항공과의 M&A 해외 심사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한진칼이 이어서 주간 수익률 2위를 차지했네요. 이달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한진칼도 리오프닝 수혜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국제 유가 상승세가 정체된 것이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주주총회 소식도 이어지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주주총회의 결과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수익률 3위에는 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도 리오프닝 수혜주로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15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4,17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비용을 통제하고 화물운송 등으로 사업을 적시 전환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인데요. 이제 다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자 화물선으로 개조한 여객기를 여객기로 재개조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훈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실적까지 기록한 대한항공.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대한해운이 이번 주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올랐네요. 지난해 물류 대란으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에 해운업계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며 화제가 됐었죠. 최근 해상운임이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 등을 담당하는 벌크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곡물 수출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컨테이너선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운은 지난 21일에 현대미포 조선으로부터 LNG 벙커링선 K 로터스호를 인도받아 첫 출항 소식을 알렸는데요.
유럽 주요 항만에서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까지 총 18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호실적과 환율의 효과 등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던 페노션도 지난주 저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페노션은 최근 10여 년 만에 배당금을 결정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선박의 용선 시장 퇴출 소식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업황이 기대되고 있죠. 국제유가의 하락세도 힘을 보탠다면 올해도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자발적 상장 폐지 등의 이슈로 지난주 저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네요. 이어서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지난주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화의 면제로 항공업계 전반이 뜨거웠죠. 이에 따라 항공편 편성 측면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M&A 진행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따라 항공사 인력 채용이 증가할지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유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항공주의 주가 추이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도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대응에 나서며 높은 뉴스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17일 진에어는 2년간 국제선이 중단됐던 김포공항과 국제선 운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2020년 3월에 운항을 중단한 이후 25개월 만에 부산 괌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노선을 확대할 계획도 발표한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AI가 뽑은 관련 핫키워드도 살펴볼게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입국 관련 방역 대책이 3월 21일부터 일부 조정되는데요.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모든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감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죠. 다만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반면에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지금처럼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위험물인 리튬 배터리를 운송한 제주항공과 엔진 결함 및 정비 사항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에어로케이가 정부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는데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공편 이용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코덱스 운송 ETF 리포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월 코덱스 운송 ETF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가득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는 그 기대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은 코덱스 홈페이지 내 AI 애널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전지적 AI 시점은 다음 주에도 풍성한 소식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